안녕하세요. 서울대 자전별이 차문화 특강을 담당한 청년청담 김용재 대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 차문화 다가서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차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어떤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동아시아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도일 텐데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가 같이 나오는 지도인데요. 우리가 응용하는 차라는 것은 차나무의 잎을 따서 가공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차나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차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데요. 이 차나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중국 사천성과 티벳 경계 지역에서 원래 자생하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또 운남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 그리고 또 중국 본토와 한반도 일본에까지 전해지면서 이 차가 응용되는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전통으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차마고도라는 것처럼 이게 운남성 지도인데요. 차마고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티벳으로도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가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문화가 전해지고 각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사실 불교 문화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당나라 시대 때 국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라는 시대가 굉장히 차문화에서 중요한데요. 기원 후 6세기경이죠. 그때 당나라인 유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차문화에서는 일종의 성인이라 그래서 다성이라는 표현으로도 부르는데요. 이 유구라는 분이 그 전에 중국 각지에서 산재해 있던 차문화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그걸 다경이라는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이 책이 집필된 이후 중국에서도 차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 유학을 왔던 신라나 일본의 승려들 또 유학생들이 귀국을 하면서 그런 문화와 차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당나라를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차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차 문화가 발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앞에 보시면 이런 제가 다양한 샘플들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차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녹차 많이 들어보셨죠? 티벳에 담겨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형태의 잎차는 사실 시기로 따지면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소 생소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차들을 주로 많이 마셔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차라는 것이 기호품으로서 음료로서 처음부터 발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약재들처럼 약으로 감기가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약재를 같이 넣고 끓여서 마시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초기 형태의 차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택배로 받으셨던 바로 유자잭살이라는 차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유자잭살을 보시면 유자 열매 안에 차와 돌배 그리고 모가 그리고 생강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말림으로써 이렇게 넣고 끓여서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유효 성분들을 충분히 우려내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플 때 마실 수 있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가 점차적으로 마셔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매력적인 음료가 될 수 있구나? 이건 나는 좋은데? 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탁하고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만들어지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맑은 형태의 차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형태의 차는 그 이후에는 이런 떡차의 형태로 또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중국으로 치면 송나라 시대에 이르게 되면 정말 어린 잎을 따서 그것을 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를 짜내고 그런 걸 덩이차로 만든 다음에 또 맷돌과 연으로 갈아내서 이러한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물을 붓고 대나무 솔로 격불을 해서 마시는 말차의 형태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죠. 실제로 그 고려와 송나라 시대 때 차는 굉장히 비싼 금값에 비견될 정도로 고급품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이 미각이랄까요? 그런 것에 극치를 찍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거는 바로 송나라 조정 그리고 고려 이런 부유했던 나라들이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것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사치를 부렸던 것은 아니고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뭐 사실 요즘 같은 IT 시대에 차 산업이 첨단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고려 청자 이런 청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이런 작이라는 거는 그 시대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품이었습니다. 또 이런 좋은 도자기가 있어야 좋은 차를 우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을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차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또다시 정치적인 풍파가 차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명나라 창업주인 주원장인데요. 이 주원장은 송나라가 원에 망하고 또 원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자랐던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이 차라는 것이 너무 사치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그 나라에 우한이 들어닥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원장은 법적으로 이 송나라 시기 때와 같은 사치스러운 차를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원장의 정책은 이웃에 있던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선 역시 그런 전통적인 이런 사치스러운 차 문화를 금지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지 않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나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사치스럽지 않지만 정제된 방식의 차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차를 만들게 됩니다. 요건 녹차고 요건 황차라는 차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차례로 다 드셔보실 차입니다. 이러한 차들은 여러 가지 이런 형태적인 모양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도 종류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발효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유자잭사를 한번 같이 우려서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동봉되어 있는 상자를 열어보시면 이 유자잭사의 덩어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하나 끓는 물에 담아서 우려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런 티팟이 있으시면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그컵에 요거를 그대로 넣고 끓인 물을 부어주셔도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우려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로 잘 우러나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기 좋은 차로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드시는 첫 번째 차로 이 유자잭사를 권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좋은 차들이 많지만 보통 차를 드시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쓰고 떨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자잭살이라는 것은 돌배도 들어있고 유자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시트러스한 산미와 단맛을 같이 갖고 있어서 차라는 것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에서는 발효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차는 녹차인데요. 색깔이 보시면 딱 녹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의 차를 따서 발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건조, 가공이 되었을 경우가 이런 녹차의 종류가 되는데 이런 차들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맑고 그리고 이런 상쾌한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반면 찻잎을 따고 나서 그것이 건조되기 전까지 이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 산화되는 시간을 부여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발효차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색깔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검은색 또
붉은색으로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효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발효를 하는 과정에 어떤 향기로 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천 가지의 차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는 황차와 녹차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이런 발효라는 과정에 따라서 성분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차가 가장 매력적일지 또 나한테 잘 맞는 차일지는 여러분들이 차례로 드셔보시고 경험을 해보면서 또 가까워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라는 것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차라는 것은 취향을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런 자기네 어떤 또 관습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기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제 이런 북쪽 지방, 몽고와 접해 있는 이 북쪽 지방 같은 경우는 겨울에 굉장히 춥고 또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특성에 의해서 이러한 녹차나 이런 차들보다는 주로 꽃을 말려서 마시는 화차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역이 많이 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운송이라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차를 음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여기 바닷가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녹차를 많이 음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운남성이라던가 이쪽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으로 약간 더 발효시킨 차들, 발효시켜서 수성을 할 수 있고 그런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차들이 전통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이차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이런 근처에 있는 대만이라던가 또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서 또 다른 형태로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발효한 오룡차, 그리고 우리나라는 녹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황차 같은 중간 정도의 발효차도 존재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말차의 형태가 건너가서 남아있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원장의 영향에 의해서 중국과 조선은 이러한 차가 산차로 많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이 계속 마시던 말차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러한 입차 형태의 차가 빨리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오히려 이 18세기, 19세기에 와서야 드디어 이러한 형태의 차가 발전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의 우열을 가릴 수도 없고 그 형태의 뭐 높낮이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이 말차라는 것이 굉장히 고유의 문화로서 굉장히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세계로 그 문화가 전파가 돼서 또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게 상당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 중국, 일본의 차문화가 갖고 있는 차이, 그 특성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차만 마셔야 한다. 우리 문화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런 배타적인 문화로 나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전통 차문화는 다례라는 두 글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례 같은 경우는 예절할 때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하는 예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주인이 차를 다려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담아서 집을 찾아주실 손님을 대접하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예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예는 예술할 때 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그런 귀한 기물을 가지고 차를 우리는 되게 예술적인 형태로 차를 우리는 그런 것을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주인은 그것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대하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세 가지 한자를 뭐 어느 한 나라에서만 사용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차문화를 통칭하는 요약할 때 이 대표적인 단어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본의 다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과정으로서 이 차를 이용을 합니다. 도를 닦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마실 때 이 다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손님이 와서 2명, 3명한테 대접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엄숙하게 그 차를 우리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지키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또 내 친구들, 가족들한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차 문화를 조금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게 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